이거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꼭 요구를 하세요. 생각보다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, 정말 바보 같으신 분들은 잔금하는 날 등기를 받대요. 일 정말 잘하시는 부동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줄 알아야 돼요. 동명이인한테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.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약금을 보내지 말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기본을 안 지켜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, 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 진행하실 때 그럼 과연 뭘 확인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모르세요.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거 확인하셨죠? 그러면은 그냥 앵무새처럼 네 뭐 이러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,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라고 하잖아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약 진행하실 때 여러분의 보증금입니다.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계약이 진행될 때 뭘 봐야 되는 건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, 일단 등기부 등본,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죠. 이거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꼭 요구를 하세요. 말소사항 포함해서 떼어주세요. 이 말을 하셔야 되는 게, 현재 유효한 사항으로 띄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집의 히스토리가 등기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어떻게 하다가 경매로 넘어갔는지를 등본 확인을 해보면 나와요.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네가 사는 집 등기는 깨끗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다 나옵니다.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있었던 집인지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떼어달라고 하는 거고요.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 주소가 나오죠.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쓰는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이지만 확인하셔야 되겠죠. 생각보다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,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호실 같은 게 잘못 출력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호실이랑 계약을 하는 거고, 다른 호실에 전입이 들어가게 되면요, 대항력이 없어요. 호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 부동산에 만약에 어떠한 권리가 지금 등기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요, 이 주소 밑에 붉은색 검정 글씨로 나옵니다. 현재 갑구에, 현재 을구에 어떠한 권리가 접수되었으니 별도 등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요. 꼭 보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뭘 보시는 거냐면,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집의 호수가 맞는지,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이 집에 몇 평인지, 등기상 전용 면적이거든요. 중요하겠죠. 임대로 들어갈 때도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제가 친구들한테, 후배나 친구들이 집을 샀다,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. 몇 평이냐고. 몰라요.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. 그래서 얘기하다가 기다려봐. 그럼 내가 등기 떼어볼게. 그냥 이러거든요. 알고 계세요. 그냥 몇 평인지. 이 몇 평인지가 나와야 이 평수 대비 전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. 당연하잖아요. 9평짜리인지 15평짜리인지 20평짜리인지 이 면적이 어떤 평형대인지, 그래야지 이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꼭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,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열람일시가 나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몇 년도, 몇 월, 며칠, 몇 시, 몇 분, 몇 초에 뛴 건지, 여러분들이 계약하러 갔을 때 떴으면 그 시간이 맞는지, 잔금하는 날짜에 절대 먼저 잔금 보내지 마시고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, 뭘 확인하시는 거냐면, 내가 계약했을 때 봤던 등기랑 잔금할 때 보는 등기랑 권리가 똑같은지 변동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정말 바보 같으신 분들은 잔금하는 날 등기를 봤대요. 그래서 등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계약날 뛴 걸 다시 본 거예요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계약하는 날이랑 잔금하는 날이랑 한두 달 차이가 날 건데, 그 사이에 집주인분들이 어떤 권리를 설정했는지 모를 텐데, 왼쪽 하단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일 정말 잘하시는 부동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도착했을 때 딱 그때 그냥 발급을 받아요. 바로 확인해 드리려고. 그런 분들이랑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는 갑구라는 란이 있고 을구라는 란이 있는데,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.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다 나옵니다.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분이랑 계약서 작성을
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가압류가 들어왔다던가 가처분이 들어왔다던가 그리고 이 집이 경매되는 집이라던가 그런 내용이 요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하시는 건데 이 갑구의 소유자 부분에 대한 걸 볼 때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오고요. 뒷자리는 이렇게 별별별별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줄 알아야 돼요. 어떻게 요구하시는 거냐? 소유자분, 인적사항,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받아 주세요.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렇게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있는 거냐? 처음에 등기 열람이나 발급 받을 때 소유자 인적사항 나오게 띌 수가 있거든요. 계약할 때 계약서에 신분증 사진 같은 거 다 제출을 하잖아요. 그 신분증에 임대인분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가 되어져 있겠죠. 처음에 발급 받을 때 그 뒷자리까지 다 입력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요거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꼭 하셔야 돼요. 동명이인한테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.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약금을 보내지 말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. 그분이. 정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을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빚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을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면 그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. 있으면 이런 식으로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나오겠죠. 여기에서 근저당권이랑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떠한 거냐.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게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. 채권 최고액이 원금의 120%에서 130%가 설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모든 빚은요, 개인 간에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 해서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자분까지 다 계산을 해줍니다.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부동산 경매 신청이 법원에 들어갔어요. 그럼 이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보통 1년을 봐요.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.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대로 있고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. 이 금액까지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서 120%나 130%로 설정을 해두는 거고요. 실제로 이렇게 이자분이 계속 쌓이겠죠. 이자가 복리처럼 계속 쌓일 건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은행은 채권 최고액 지금 1억 2,980만 원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요 금액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은행은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담보대출 받고 나중에 등기 권리증이 오실 거고 그걸 확인하는데 나는 대출을 4억 받았는데 왜 4억 8천이라고 나와져 있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이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등기 보시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기본인 건데 이 기본을 안 지켜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찮더라도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.